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입시학원에서 사회탐구 강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애아빠와는 벌써 꽤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저의 두 번째 결혼마저 와장창 박살이 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는 평생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오늘은 제 인생의 고비와 전환점이 됐던 그때의 일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경력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제가 일하던 입시학원 강사 동료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해맑고 긍정적이라서 주변 사람들까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줘 싫어하는 강사들이 없었어요. 반면에 저는 제 할 일만 딱 알아서 하고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양지로 끌어준 게 그 인간이었어요. 성훈 씨 오늘 우리 강사들끼리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안 올 거예요? 아, 네, 저는...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성원 씨 또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그 인간이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고 저도 모르게 씩 웃었습니다. 상은 씨 웃는 거 처음 본다. 웃으니까 훨씬 예쁘네. 이제 상은 씨 입꼬리는 박정현 제가 책임집니다. 회식 자리를 정말 싫어했던 제가 그 인간 덕분에 회식 자리에 갔고 다른 강사들과도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적극적인 대시로 제 나이 28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주례사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저의 결혼은 2년 만에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인간은 학원을 옮겼습니다. 같은 학원 다니는 건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옮긴 학원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가 제가 아들을 임신했던 때였거든요. 임신을 한 상태로 강사 일을 하러 나갔는데 동료 강사들의 제보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은쌤,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네? 뭔데요? 아니다. 왜요? 뭔데요? 궁금하게 해놓고 왜 말을 안 해? 내가 정연씨 다니는 학원에 친구 강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더라고. 봐봐. 이거 정연씨 맞지? 동료가 내민 사진 속에는 제 뱃속의 애아빠가 웬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술집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 친구도 성은씨랑 정연씨 결혼한 사이인 거 다 아는데 정연씨가 너무 뻔뻔하게 외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 학원에서는 결혼 반지도 빼고 총각이라고 하고 다녔다나 봐. 너무 괘씸해서 찍었다는데 어떡해? 저는 같은 학원 동료가 내민 남편의 외도 사진을 들고 부들부들 손을 떨었어요. 그 인간은 영어를 가르쳤는데 후임으로 들어온 영어 강사와 외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학원 앞으로 찾아갔고 남편이 사진 속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고 쫓아가려고 했는데 산통이 느껴져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시민분들이 119에 전화를 걸어주셔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산부인과로 옮겨져 예정보다 2달 빨리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으로 간호사분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출산을 하고 아이가 너무 작고 몸무게는 1kg를 겨우 넘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남편은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셔서 정말 바쁘셨거든요. 자라면서도 바쁜 아버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를 보고 적잖이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뵈니 서러워서 병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엄마가 물으셨죠. 박서방은 왜 안 보여? 엄마, 이거 봐. 그리고 저는 남편이 외도하는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뒷목을 잡고 주저앉은 어머니의 손에서 아버지가 사진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거 박서방이냐? 이 자식이 이거 임신한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이놈 어딨어? 가만 안 둬! 저희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당장 이혼해. 이런 놈이랑 뭐하러 살아. 아우 열받아서 못 있겠네. 나 간다.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시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고 남편은 그날 밤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성훈아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 정리할게. 미안해. 당시에는 다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의 안부가 급선무여서 남편을 추궁하는 건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태어난 저희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지내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한 달 후에는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퇴원할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고 남편이 잔뜩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눈탱이 밤탱이로 만든 게 저희 아버지였다는 걸요. 아무튼 저는 한 번에 외도는 용서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 돌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똑같은 여자와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고 뭐고 귀찮아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한 달에 양육비 70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이 깨진 후로 저는 아이만 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동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저는 학원 강사 일을 하러 다녔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학원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아이 혼자서 어린이집에서 다쳤거나 아프면 온전히 제가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인가 싶어서 가슴이 찢어졌죠. 그리고 이혼한 남편은 그 새파랗게 젊은 년이랑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혼한 후에도 양육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간인가요? 제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바람핀 어린 년이랑 속도 위반으로 재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놈은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도 아빠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친아빠가 없어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애를 정말 예뻐해주고 몸을 움직여가며 애와 놀아주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서 그걸 계기로 저도 아버지에게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렸어요. 아버지도 일하느라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엄마가 되고서야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줬고 5살이 돼서 유치원을 보낼 준비를 했어요. 원래 보내려던 동네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입학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 그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소개됐어요. 그런 유치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러 갔어요. 이미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온 학부모들로 학원이 인산이네였습니다. 그걸 보고 포기하려고 아들 손을 붙들고 나가려는데 사람에 막혀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 손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는데 놓칠까봐 불안했어요.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제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 나요. 제가 이 안쪽으로 보내놓을게요. 어머님 뚫고 들어오세요. 제 아들이 안으로 먼저 들어간 상태니 저는 아들만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틈을 노려서 겨우겨우 인파에서 빠져나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학원 내부 사람들이 다른 학부모들을 다 내쫓더라고요. 들어가니 아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과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 옆에는 쌍둥이 남자아이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아들을 옮긴 남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누구세요? 저는 저 쌍둥이 녀석들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평일 아침부터 애들을 혼자 데리고 온 남자는 드물었기에 백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감사해요. 덕분에 겨우 들어왔네요. 여기 들어온 분들은 아마 학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1년 전부터 여기 다녔거든요. 아, 그럼 6살이에요? 저희 아들은 5살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학 서류와 절차에 관해서 설명해 줬어요. 원어민 교사도 있다고 하고 다른 유치원을 보낼 수도 없으니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쌍둥이들과 저희 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며 잘 놀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제가 달랬어요. 동훈아, 할머니 집에 가야지. 엄마 이제 일 가야 돼. 나 형아들이랑 더 놀고 싶어. 엄마 먼저 가. 아저씨, 저 아저씨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아들의 말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휴무라서요. 괜찮으시면 아드님 저희 아이들과 놀게 해주시죠. 제가 명함 드릴게요. 저희는 땡땡 아파트 사는데. 어머, 정말요? 저희는 102동 살아요. 동네 주민이시구나. 저희는 106동 살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일 다녀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녀오세요. 그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늦을까봐 받은 명함을 가방에 구겨 넣고 아들과 인사를 한 후에 학원에 일을 하러 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저희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아빠니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시계를 봤더니 저녁 7시가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았던 명함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사람이 말한 저희 아파트 106동으로 찾아갔고 호수를 알 수 없으니 아파트 앞에서 서성이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쌍둥이 아빠가 놀란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명함을 잊어버려서. 왜 우세요? 많이 걱정하셨구나. 돈가스 먹고 저희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지갑에서 다시 명함을 꺼내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은 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아들은 형들과 놀아서 너무 재밌었다고 신나게 말했어요. 형들이랑 같이 노니까 정말 재밌었어. 우리 동훈이 그렇게 재밌었어? 다행이다. 근데 엄마, 나는 아빠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형들은 엄마가 없대. 신기하지? 그제서야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동변상련이라고 하죠. 하나도 힘든데 둘이나 키운다니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씻기고 재운 후에 저도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날에 너무 급하게 가느라 감사 인사도 선물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날은 주말이어서 저는 아들과 함께 쌍둥이 줄 선물과 와인 한 병을 사서 전날 받은 명함을 그제서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니게 된 영어 유치원 건물에 있던 한의원 원장이더라고요. 혼자 애들을 키우니 걱정돼서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동훈이 엄마인데요. 아, 네. 어제 잘 들어가셨죠? 덕분에요. 어제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작은 선물 좀 샀거든요. 10분 뒤에 106동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이따 봬요. 그리고 10분 후에 아파트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또 그 집에 가서 놀겠다고 야단이었어요. 아저씨, 형아들 있어요? 그럼 집에 있지. 왜? 형들이랑 놀고 싶어? 네. 동훈아, 어제 많이 놀았잖아. 제 말에 아들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쾌하게 웃으며 저도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아들 혼자 보내고 민폐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러기로 하고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보다 평수가 훨씬 크더라고요. 남자 셋이 사는 집치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레고다, 레고. 저희 이거 좋아해요. 쌍둥이는 다행히 제가 사가지고 간 선물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승철이 승민이 아줌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해야지. 그 사람의 말에 애들 둘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 라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렇게 외치니 참 귀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애들 놀이방도 정말 웬만한 유치원처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게 이 집에서 노는 걸 좋아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애들은 놀고 뻘쭘하게 둘이 남아서 제가 사간 와인을 한 잔 나눠 마셨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동훈이가 형들이랑 노는 게 좋은가 보네요. 저희 아들들도 동생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있어서 부럽다나.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사실 쌍둥이들 태어나서 2돌 지나서 아내 외도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훈이 아빠가 동훈이 가진 이후로 줄곧 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아이고, 별소리를 다 했네요. 제 말에 그 사람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랑 이래저래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시네요. 참 희한한 인연이죠. 사실 그렇기는 했어요. 아들 보내려던 유치원에 못 보내게 되고 간 영어 유치원에서 우연히 저와 사연이 비슷한 동네 주민을 만난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동훈이 엄마도 일하시나 보네요. 네, 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동훈이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게 미안하죠. 이제 걱정 마세요. 이웃 좋다는 게 뭡니까? 제가 아이들 픽업할 때 동훈이도 같이 데리고 갈게요. 예? 아니에요. 학원 버스 오는데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 어차피 그 건물로 출근하니까 애들 셋 같이 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는 말로 듣고 넘겼는데 정말 주말이 지나 첫 입학하는 날에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동훈이 엄마, 저희 102동 앞이에요. 네? 정말로 오셨어요? 아이고, 금방 나갈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철이 승민이 형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냥 내 아빠 하면 안 돼, 엄마? 그건... 대답을 마치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들은 신나서 혼자 뛰어나가더니 바로 그 차에 탔습니다.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시지 마시라니까. 잘 다녀올게요. 동훈이 엄마도 수고하세요. 근데 동훈이 엄마 성함을 제가 모르네요. 그러자 뒷좌석에 탄 아들이 대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유성은이에요. 성은씨,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며 응원을 해줬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을 받아본 게 언젠지 까마득하더라고요. 괜시리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히 아들을 학원까지 데려다 주는 바람에 그 사람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제가 반찬을 하면 나눠주기도 했고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집안일하고 학원 강사 일하느라 항상 손목 터널 증후군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자주 하고 다녔는데 그걸 본 그 사람이 본인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성은 씨, 그 시간 날 때 제 한의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요. 그거 계속 그렇게 두면 더 나빠지기만 해요. 아, 이 정형외과 다녔기는 했는데 잘 안 낫네요. 네, 그럴게요. 꼭이요. 꼭 오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 손목을 살펴보고 침을 놔주면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성은 씨, 우리 살림 합치는 거 어때요? 예상치도 못한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직였어요. 그 바람에 침이 잘못 들어가서 피가 났습니다. 손에 줄줄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애들도 저렇게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사실 이건 다 변명이고요. 제가 성은 씨가 좋아요. 성은 씨 저희 애들 엄마 해주세요. 저는 동훈이 아빠 할게요. 그 고백을 듣고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씩씩한 척 살고 있었지만 저도 속으로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재혼을 반대하셨어요. 넌 뭐 사서 고생을 하려고 또 애 둘이나 딸린 남자랑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 그 말에 어쩐지 저에게 가시가 되어 박히더라고요. 저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필요해요. 아빠가 뭘 알아요? 혼자서 버티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빠가 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제 감정을 드러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다그치셨습니다. 당신은 이 성은이가 새 출발하겠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내가 뭘? 마음에 안 들어! 그때는 아버지가 심통을 부린다고만 생각했는데 경찰의 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다는 후회는 뒤늦게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 둘은 재혼을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시어머니는 제 결혼을 승낙하는 대신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애들 셋 제가 케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진짜 예뻐요. 이제 엄마라고 해야지. 제 말에 쌍둥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쌍둥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철아, 승민아, 엄마 왔어. 쌍둥이들이 신이 나서 한 여자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그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있던 저를 째려보더니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둥이들 엄마 보고 싶었지? 응.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 그 여자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어떻게 전 남편 결혼식에 올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나도 재혼했어. 그냥 애들 아빠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어요. 승철아, 승민아, 이제 이 아줌마가 너희 엄마래.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쌍둥이는 친엄마가 나타나자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희정밖에 없어. 저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야. 그런 아이들을 보며 그 여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재혼하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 여길 어떻게 왔어? 우리가 뭐 보통 사이야? 축하하러 와야지. 야, 너 애들 안 보러 온 지 몇 년째인 줄 알아? 왜 남의 결혼식에 와서 초를 쳐? 당장 나가! 어머, 좋은 날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알았어. 축하해. 축하해요. 승민아, 승철아, 조만간 또 보자. 그러자 쌍둥이들은 지 친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며 식장이 떠나가게 울어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여자는 저희 재혼식을 끝까지 다 지켜보고 피로연까지 보고 갔어요. 새 출발을 하는 좋은 날인데
예상치도 못하게 등장한 남편의 전부인 때문에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재혼은 날이 거듭할수록 파국으로 치닫아갔어요. 결혼을 한 후 다정한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쌍둥이들이 제 아들과 놀아주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더라고요. 동훈이 너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 동훈이 너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야. 내 아빠도 맞잖아. 우리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내 아빠잖아. 형들 왜 그래?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엄마 따로 있어. 동훈이 너 엄마랑 둘 다 우리 집에서 나가. 결혼하고 나니 180도 달라진 쌍둥이의 기세에 저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승철이, 승민이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아줌마가 너희 아빠랑 재혼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엄마는 나야. 동훈이는 너희 형제고. 알았어? 몰라요. 몰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승민아, 우리 둘이 나가서 놀자. 응, 형. 둘이서 어딜 가니? 아줌마랑 동훈이랑 같이 가. 제 말에 두 놈이 혀를 내밀며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싫거든요. 애들이니 이해하자고 마음먹어도 두 녀석들이 점점 얄미워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SOS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랬습니다. 너는 이 추운데 애들 둘만 놀라고 내보내고 우리 아들 집에서 네 새끼랑 둘이 따뜻하게 간식이나 처먹고 있었냐? 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철이랑 승민이가 저희 동훈이를.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렇다고 애들을 편애하면 안 되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쌍둥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속모르는 남이 보면 제가 애들에게 못된 새엄마 짓이라도 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잘 지내고 싶어서 재혼을 한 건데 저도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쪽 저쪽 38선 마냥 선을 긋는 아이들과 시어머니에게 섭섭했어요.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고 쌍둥이와 제 아들 동훈이가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친엄마를 자꾸 찾았습니다. 승민아, 엄마 보고 싶지? 응, 엄마 보고 싶어. 형들, 엄마 저기 있잖아. 너네 엄마 우리 엄마 아니라고. 저번에 우리 엄마 봤잖아. 아줌마보다 훨씬 젊고 예뻐. 애들은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애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저는 상관이 없었지만 동훈이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승철이, 승민이, 너희 엄마는 이제부터 나야. 자꾸 동훈이한테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너희 형제야. 치. 애들은 저의 말을 싹 무시하고 둘이서 놀이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도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어쩐 일인지 퇴근도 늦었어요. 그날은 마음먹고 남편과 애들 문제로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아유, 우리 희정이는 예나 지금이나 뽀얗고 예쁘네. 희정아,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전부인 이름을 부르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씻으라고 화장실에 밀어넣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번이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말없이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전부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찬규씨, 나야. 잘 들어갔지? 아까 너무 취해서 걱정되더라. 우리 내일 또 만날 거지?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저기요, 이희정 씨 맞죠? 어머, 왜 당신이 남편 전화를 받아요?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당신 뭔데 내 남편이랑 술을 마셔? 애들도 만나니?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지 엄마를 찾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변호사 하는 남편 있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전 남편이랑 외도를 하니? 야, 너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했었다며? 엄한 사람 넘겨짚지 마. 너 그건 누가 말했어? 누가 말하긴 찬규 씨가 다 말했지. 아무튼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끊을게. 아참, 그리고 반말은 네가 먼저 했다? 그녀는 그렇게 약을 바싹 올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저는 혹시나 해서 잠긴 휴대폰에 쌍둥이들 생년월일을 비번으로 쳤고 휴대폰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끔찍한 남편의 외도 흔적이었습니다. 눈을 씻고 또 씻어봐도 전부인과 남편이 놀아난 사진들은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 대화 내용을 보니 쌍둥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제 아들을 객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그 외도 증거들을 모두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에 배신감은 더 컸어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는지 나오지 않는 남편을 끌어내서 방 안으로 집어넣고 저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친구들도 제 새 출발을 응원해줬는데 이렇게 또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당장이라도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술에 취해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힘껏 이마를 내리친 게 다였어요. 아이 뭐야? 왜 그래? 당신 전부인 만나니? 어? 뭔 소리야? 나 어지러워. 잘래. 그렇게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고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제 아들에게 선을 긋던 시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애들 밥을 먹이는 사이에 남편은 잽싸게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애들 유치원을 보내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시댁 주방에서 남편의 전부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여기에 왜 있어요, 어머니? 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어머니,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 남편이랑 이혼한 전부인이 왜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있냐고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저 여자랑 창규 씨랑 놀아나고 있던 거.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마자 시어머니가 힘껏 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불결하게 내 아들을 의심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더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맞은 곳이 부어오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아무리 난리쳐봐야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다 해놨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전부인은 유유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창규 씨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저 여자 새로 꾸린 가정도 있잖아요. 너 자꾸 시끄럽게 할래? 조용히 못해? 나가라. 내가 희정이 쟤랑 더 인연이 깊지 너한테 정티 끌 만큼도 없어. 너 그냥 보모로 틀인 거야. 야,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어쩔 건데? 개뿔 그지 같은 일도 내가 그만두게 했고 한의사 남편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 그 말에 참지 못한 제가 벌떡 일어났고 현관문 비번이 눌리는 소리가 띡띡 들려왔어요. 그리고 불쑥 저희 친정아버지가 얼굴을 들이미셨습니다. 친정아버지 한 손에는 남편의 멱살이 쥐어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여기 왔잖아요. 네? 왔잖아요. 못 놔, 이 미꾸라지 같은 자식아. 여기 다들 모여있네. 어이, 성은아, 네가 여기 왜 있냐? 친정아빠는 제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멱살은 놓지 않으셨죠. 사돈, 남의 귀한 아들 멱살은 왜 잡고 그래요? 놓고 얘기해요. 남의 귀한 아들? 나한테 내 딸이 100배 1000배 더 귀해. 당신 내 귀한 아들놈, 이놈의 자식 내가 수상해서 지켜봤더니 이거 아주 남봉꾼이더구만. 아이, 장인어른, 이것 좀 놓고. 못 놔, 이 자식아. 나 은퇴했지만 전직 경찰이야. 너 그 검은 속내 모를 줄 알았어? 어디 한의원에 온 유부녀를 꼬셔서 바람을 피우고 이런 놈이 우리 딸내미한테. 아이고, 속 터져. 아버님 오해세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설명? 나한텐 이놈 바람 피운 증거가 다 있어. 네 한의원 직원들도 다 이놈한테 질려서 나한테 다 이야기했어. 나한테 네가 건든 유부녀들 명단도 있다.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뭐? 그 말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매달려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성은아 미안해. 이 장인어른 말씀 듣지 마. 나 외도 그런 거 안 했어. 장인어른, 성원이한테 잘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성원이가 있을 줄 알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딸도 다 알아야지. 근데 저거 이놈 전부인 아니야? 이것들이 다 짜고 친 고스톱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끌고 온 것에도 놀랐지만 남편 놈이 한의원에 드나들던 다른 유부녀들과도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잠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떴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업혀서 병원에 갔습니다.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저를 다독여준 아버지 덕분에 다행히 그날 오후에 앞이 조금씩 보였어요. 성은아, 2번 이혼해도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창피해? 아빠, 나 이제 눈 보여. 보여?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성은아. 아빠, 그 인간 바람 피운 증거 다 있다고 했죠? 그래, 내가 디스크가 있잖아. 그 사위 병원에서 치료받아보자고 갔는데 이놈이 영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 그놈이 글쎄. 그 증거들 다 저한테 주세요. 저 이대로 조용히 못 넘어가요. 뭐? 어쩌려고? 뭐 소송하게? 그럼 너 힘들 텐데. 내가 어제 많이 좁혀줬으니까. 할 거예요, 소송. 그 유부녀들도 전부인도 싹 다 망신 줄 거예요.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동훈이를 데리고 쌍둥이들 집에서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부녀 명단들을 보니 다들 난다 긴다 하는 사모님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꿰어서 남편은 한의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유부녀들의 난다 긴다 하는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이게 진짜야? 믿기 힘드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제 남편 용서 못해요. 이혼 소송도 할 거고 여러분이 아내 그냥 두시면 전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집안 망신인데. 나도 이 여자랑 못 살아. 알몸으로 내쫓을 거니까 대근 대기할 일이나 하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많은 유부남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의 전부인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 소송 중에 남편의 전부인은 그 잘나신 변호사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다들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상은씨, 이성적으로 하자. 이 지저분한 소송들 다 취하해. 그게 우리 다 윈윈하는 거야, 응?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는 창규씨도 우리 둥이들도 안 만날게. 그럼 되잖아, 응? 야, 개소리 작작해. 네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과 바람 피운 유부녀들은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와서 다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 한의원 원장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깜빡 넘어간 건데 너무 억울해요. 남편이랑 산 세월이 얼만데 우리 남편 좀 말려줘요. 아줌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아줌마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볼래? 그건 아니지. 아줌마네 집안일은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해. 나 찾아오지 마. 제가 살면서 가장 악에 바쳤던 시기가 그때가 유일했어요. 남들 보기 부럽지 않은 인간들이 뒷구녕으로 하고 다니는 구린 짓을 다 알리고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시모도 그제서야 저에게 사죄를 하며 빌었습니다. 성은아, 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 이렇게까지 독하게 해야겠니? 우리 아들 이름난 한의사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너만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다들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만둘 것 같으세요? 사람 물로 보더니 끝까지. 더 밑바닥 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얌전히 계세요. 이혼 소송을 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됐고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해서 저는 그 인간의 재산 반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전부인도 이혼을 당하고 상간녀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됐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전처럼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피나게 노력해서 다시 입사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꽤 유명한 강사가 돼서 연봉도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친정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며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친정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지 경찰행정학과를 가겠다고 하네요. 아빠가 애 다 물들여놨죠? 아니, 뭔 물을 들여? 애가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는데. 그리고 경찰행정학과 간다고 다 경찰 되는 거 아니야. 길이 많어.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데 응원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빠한테는 못 이기겠다. 동훈아, 엄마도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 동훈이 뭘 하든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엄마도 새삼스럽게 당연히 알지. 두 번째 남편과 시댁은 쫓기듯이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복수할 힘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남편 복이 없다고 확신하고 오늘을 끝으로 이 일들은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해요. 제 소중한 아들 동훈이 잘 키우면서 예전 일 잊고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